자, 개념 유형 1학년 1학기 정비례 반비례 책 개념편 페이지로는 123쪽부터네요. 123쪽, 124쪽, 126쪽부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책에 있는 건 답지를 보고 베껴도 되니까 사실은 그게 푼다 안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이 이해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이 단원에 대해서 한 번씩 쌤하고 그지? 적어가면서 크게 선생님이 적는 것만 제대로 파악하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이 단원의 제목이 정비례와 반비례죠. 정비례와 반비례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정과 반이니까 반대겠죠,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정비례라는 것은 첫 번째 정비례라는 것은 자, 일단은 초등 때 배우는 규칙성에 관한 문제, 규칙과 대응에서 네모 세모를 했잖아요. 네모와 세모의 관계, 그죠? 네모와 세모의 관계를 식으로 적어라 하는 어떤 단원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자, 네모가 1일 때는 세모가 200이고, 그죠? 네모가 1일 때는 세모가 400이고, 네모가 3일 때는 세모가 600이고, 그리고 점점점 가서 네모가 예를 들어서 뭐 12다 그러면 2400이라고 바로 할 수 있죠, 그지? 그럼 이럴 때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사탕 한 봉지에 200원이다 또는 뭐 떡 하나에 떡볶이 하나에 200원이다 떡볶이 한 컵에 2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기 나름이죠, 그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네모와 세모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관계가 이런 관계를 그죠? 이런 관계 두 개 되니까 가격도 두 배, 세 개 되니까 가격도 세 배 되죠, 그지? 두 배, 세 배 같이 되는 것 그게 뭐다?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정비례 관계다. 정비례한다, 정비례 관계다, 그죠? 전부 같은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두 배 되면 두 배 되고 세 배 되면 세 배 되고 누가 각각 이 네모와 세모가 여기서 바뀌는 거는 뭐냐? 이거를 x, y로 바꿔주면 그죠? 자, 뭐 사탕 봉지가 X고 가격이 Y다 이렇게 바꾸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관계식으로 쓰면 초등학교 때는 세모 밑에 거 기준이죠. 세모는 네모에 200을 곱한 수이다, 그죠? 또는 네모는 세모 나누기 200이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중학교 와서는 그렇게 세모 네모 쓰지 말고 y는 하고 쓰면 돼요. y는 x의 200배다. 200 곱하기 x다. 200x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하나의 순서상이 생기죠. x가 1일 때 200이다. 1일 때 200이다. 그리고 2일 때는 즉 xy의 순서상이 2일 때 400이다. 3일 때 600이다. 이렇게 순서상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죠? 무수히 많이 생기겠죠. 이 순서상은 자, 정비례는 관계이고 그리고 이때 XY가 각각 순서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순서상들은 뭐냐? 순서상은 한 글자로 줄이면 자, 얘들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수들이죠. 그죠? 수의 관계. 1과 200이. 즉 X가 1일 때 Y는 200이. 이게 X고 이게 Y예요. 그죠? Y 값이. 각각 이렇게 되는 뜻인데 이 순서상들은 좌표 평면으로 옮기면 점이 됩니다. 점. 즉 순서상은 점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지? 그래서 순서상은 이런 관계식에서의 그 수들의 관계고 이것들을 각각 한 쌍씩 꺼내오면 각각이 좌표 평면 위에서 뭐가 된다? 좌표 평면 위에서 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지? 그래서 여기에 이 순서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그린 거죠. 즉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 이렇게. 그러면 x가 1이 여기다 라고 하면 거기 같은 간격만큼 1, 2, 3 이렇게 쓰이겠죠, 그지? 그리고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가 200이라고 합시다. 조금 얘는 좀 세로축은 좀 찌그릴게요. 400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600 이렇게 되겠지, 그지? 8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친구들을 x가 1일 때
200이니까 1일 때 200이면 요렇게 해서 그지? 점 찍는 거지. 1,200, 2,400 여기 그지? 요렇게 점 찍는 거지 그지? 요렇게 점을 계속 찍을 건데 자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정비례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같은 말이야. 직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직선의 결정 조건은 두 점만 주어지면 되죠. 그지?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두 점을 자를 대고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뭐다? 원점을 지나는 정비례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죠. 즉 직선 모양의 그래프다, 정비례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지? 자, 이게 정비례 관계의 특징이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파악하는 문제가 이제 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돼 있다 칠 때, 자, X축, Y축이 있을 때 어떤 정비례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뭐 9다. 그지? 그러면 3, 요 점이 좌표가 3,9지, 그지? 즉, 이 그래프는 원점과 3,9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할 때, 이 그래프의 관계식은 이렇게 보는 거지. 즉, 관계식은 요거 보는 거죠, 요거. 그러면 기본꼬리 정비례는 y는 ax라고 했어. 이 ax에서 3,9를 어떻게 대입한다. 즉, 순서쌍은 점좌표이기도 하고, 이 관계식의 해의 순서쌍이에요. 해란 말이에요, 해. 이거. 대입하면 얘가 나와야 돼. 그러면 y에 9를 넣고 x에 3을 넣으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a 값을 내가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a는 3이다 해서 관계식이 무엇이다? y는 3x이다 라고 관계식을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는 항상 이렇게 찾아주는 것, 관계식을 찾아주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 힌트는 지문일 수도 있고 그래프일 수도 있고, 근데 지문보다는 그래프가 니들이 어려우니까 일부러 선생님이 그래프를 예시로 들었다. 알았지? 자, 그리고 정비례에 관한 내용이 대충 이거였고, 사실 요 정도로 네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사실 정비례는 다 했어요. 나머지는 문제 풀어보고 유형 몇 가지만 익히면 끝나거든. 자, 다음 반비례에 관해서 해볼까? 반비례도 똑같이 관계입니다. 관계.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자, 여기도 똑같이 네모 세모를 xy로 이제 쓰자. xy로 쓰자. 쓰고 난 뒤에 자, xy가 있다. 근데 여기에 1일 때 12이고 2일 때 6이고 3일 때 4고 4일 때 6이고 4일 때 3이고 6일 때 2이고 12일 때 1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때 보니까 항상 x와 y의 곱이 일정하죠. 그지? 즉 x 곱하기 y가 항상 곱이 10이더라. 그러면 이제 중학교식으로 적어준다면 y는 12에서 x를 나눈 몫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즉 곱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두 수의 곱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몫이다 이 말이에요. y가 몫이고 x는 나누는 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기로 합시다 라는 거지. 중학교 와서는. 알았지? 자, 이게 반비례이고 이 친구 특징은 뭐지? 자, x가 2배가 되니까 y는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가 되지. 그지? 3배가 되니까 어떻게? 3분의 1배가 되지. 요런 관계가 반비례다. 그러면 주로 개수가 정해져서 나누어 먹을 때 있지. 사탕이 18개밖에 없는데 한 명이 나눠 먹으면 그때 한 명이 받게 되는 사탕의 개수 18개. 두 명이 받게 되면 9개. 세 명이 받게 되면 6개. 이런 식으로 줄어들잖아. 그지? 맞죠? 사람 수가 늘면 개수가 줄어든다. 자, 그런 게 반비례다. 그래서 이 친구도 쏘리. 이 친구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순서상이 다 나왔지? 자, 1, 12, 2, 6, 3, 4, 4, 3, 6, 2, 12, 1 이렇게 됐지. 점을 6개 찍을 수 있지. 이렇게 1일 때 12 이렇게 1, 12 그리고 2일 때 6 이렇게 또 3일 때 4, 4일 때 3 그지? 3일 때 4, 4일 때 3 그리고 6일 때 2 그지? 6일 때 2 이렇게 이 정도. 그
다음에 12일 때 1 이렇게 되지, 그지? 여기. 그러면 요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게 꼭 한쪽만 있느냐? 자,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서도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 때는 마이너스 10이겠지, 이제 곱이 일정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땐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3일 땐 마이너스 4이고 마이너스 4일 땐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6일 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일 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죠? 정반대 쪽에 이렇게 원점의 대칭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라는 거는 한 쌍의 곡선이더라. 한 쌍의 곡선이다. 곡선이고 어떻게? 그 곡선 두 개가 원점의 대칭이더라. 알았죠? 이런 그래프. 알았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친구도 거꾸로 찾아보는 관계식을 물어보는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자, 한 점을 지난다고 할 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점의 좌표가 6이고 3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자, 6,3을 지나는 어떤 반비례 그래프가 있는데 이때 얼마일 때 k일 때 3 말고 얼마지? 9? 9 너무 크나? 4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여기는 k,4가 되지, 그지? 그럼 k는 바로 못 구하겠고 6,3이 있으니까 뭘 해야 되나? 관계식부터 구하는 게 첫 번째라 그랬지. 그래서 기본 꼴로 이렇게 x분의 a라고 놓고, 아직 이걸 모르니까. 자, 이때 그러면 6, 3을 대입하는 거야. 3은 y에 x는 6, a 이렇게 해서 a는 1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지? 맞죠? 이렇게 구했으면 y는 x분의 18이니까 이번엔 k,4를 대입해보자. 그죠? 대입하면 4는 k분의 18이더라. 그죠? 그럼 요럴 때 문제 어떻게 푸냐? k를 양변에 곱해서 4k는 18, 그리고 다시 4로 나눠서 k는 2분의 9 이런 식으로 분수 답이 나와도 된다. 알지? 오케이. 자, 요게 기본적으로 정비례 반비례고, 자, 예제풀이는 사실 책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게 네가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요거 풀이를 해줄게요. 알았지? 파워하고 개념하고 책 정리 마저 하는 게 중요하니까. 개념적으로 좀 더 궁금하면 더 물어보시고, 알았지? 그래프 못 그리겠으면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도 시켜줄게요. 끝.